인구 구조에 대해서 일부에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여기가 또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또 부의 이동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책에서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면 우리가 의료비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또 고령자가 의료비를 아껴준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의외다. 이게 네. 어떤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그 그래프가 질문이 네.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는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이제 카운트를 좀 해본 건데,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고령자 70대이신 분들은 우리로 저희 나라에서 산업화 세대이시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산업에 정말 음. 읽어주신 네. 분들이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검진을 미리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건강을 이제 관리를 못하셨던 분들이고, 확실히 그분들은 이제 사망 직전에 혹은 사망 직전 한 8년 정도는 굉장히 의료비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보이는 분들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의료비 쓰이는 형태로 지금의 베이비 부머들, 예, 저희 이제 60년대생들, 그 다음에 70년대, 70년대 중반까지 사실 베이비 부머거든요.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길어요. 그 20년치에 해당되는 베이비 부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쓰시는 행태대로 쓴다면 수가 크니까 네. 당연히 굉장히 의료 재정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료 재정에 부담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건강 관리를 좀 미리 하셨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에는 치료가 있고 예방이 있는데 그 예방에서 건강검진을 미리 받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이제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빨리 많이 쓴다기보다는 정말 사망 직전에 누구나 의료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마 사망 직전에 의료비를 쓰시긴 할 테지만 정말 길게 오래 많이 쓸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분들은 나름 본인들이 건강 관리를 하셔서 자기가 쓸 의료 재정을 좀 절약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바우처라던가 그런 보상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오히려 쓸 수 있게 좀 뭔가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은 이게 이분들이 생애 적립한 거잖아요. 이건요. 이 금액은. 덜 쓴 거는. 그러면 반드시 젊은 분들한테 세금을 더 빨리 많이 걷어야 될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게 아니라 되게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아직 취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가야 되냐? 청년들이 어느 정도 지금 60만 명대 그래도 70만 명 태어난 청년들이 한 40대 궤도에 들어왔을 때 그 정도 갔을 때 올리는 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회초년생부터 올리면 세도 나가고 너무 뭐가 많은 건데 좀 그런 시기를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어쨌든 고령화가 많아지면서 그럼 이쪽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들을 혹은 사업 아이템들을 떠올려 보면 여기서 좀 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라고 이제 막 시니어 푸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막상 잘 되진 않았죠. 한마디로 아직 소화기는 괜찮으시고요. 건강관리 그런 거 해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저희 이제 인구에서 정책 효과를 좀 보는데 이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그 임플란트 커버리지가 좀 높아지는 코호트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작 활동이 어느 정도 괜찮으실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더 오래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하고 싶겠죠. 네, 게장도 먹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소비 영역이 있고 빨리 바뀔 소비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은 그렇다 치지만 금융은 아마도 지금은 금융 자산이 고령자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분들이 조금 현금으로 유동성을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좀 상품화를 쓰면 좀 시장이 잘 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니어 시장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얘기 드리는 게 시니어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좀 그러게요. 관찰하면서 왜냐면 젊었을 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되니까 되게 다양한 소비를 하는데 이제는 같은 양이 들어도 여기에 몰빵하시는 경우가 또 많을 거고 그런 걸 좀 관찰을 하되 너무 새롭게 만드는 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니어타운 이런 것들 정말 과연 되겠는가. 맞아. 사실 아파트가 꽤 고령 친화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땅 짓는다 되게 될까? 아니면 이제 대단지들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장애인도 배려하고 고령자도 배려하고 아이도 배려하는 것도 시설들의 배려감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서비스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개념을 이렇게 너무 없던 걸 만들다기보다는 있던 하던 소비들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면은 좀
기회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노인들의 속마음을 좀 들어보면은 시니어 타운에도 약간 거부감을 느끼면 다 가면은 다 노인들밖에 없는데 맞아. 거기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이 아파트 안에 젊은 사람들 있고 맞아. 애기 울음소리도 나고 이거 왔다 활력이 갔다 하는 게 나는데. 훨씬 더 낫다. 라고 말하고 장소도 이제 보통 시니어 되면 이제 저쪽에 전원주택 만들고 이제 시골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적적해서 싫고 나가자면 스타벅스 있고 좀 사람 좀 바글바글 하는데 살고 싶다 하니까 점점 더 시니어여도 그쵸. 맞아. 옛날 그런 시니어 느낌이 응, 아닌 응, 것 응.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여러 이제 시니어 분들도 해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지역의 사업장들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냐 지역일수록 오히려 시니어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인터뷰 얘기 나오는 게 저층을 그렇게 선호하신대요. 이제 1층 오히려 그게 놀이터가 보이고, 그래서 약간 애들 보고 그냥 차 마시고 약간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싶고, 맞아. 근데 그런 광경을 좋아하시는 음. 거지, 애들을 뭐 나가서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좀 애들 좀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사람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정말 없던 걸 만들어서 이제 건강을 지켜드리겠어요를 해야 되냐, 네. 건강 알아서 내가 케어할 정도는 된다. 네. 근데 내가 그 건강 케어하는 데 있어서 나는 먹을 거로 건강을 케어하겠다. 음, 아니 나는 약간 애들 보고 이런 활력이 중요하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는 매핑을 할 때가 됐는데 조금 퉁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네. 너무 선입견으로 그냥 맞아, 이렇게 맞아. 네, 네. 하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책에는 못 실었던 내용 중 하나가, 저희가 고등학생, 그다음에 뭐 중학생,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사실은 인구 얘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게 너무 어둡다기보다는 네. 이런 이제 뭐 사실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비즈니스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뭐 어떤 시장이 열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맞아요. 토론을 해보는 네.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 친구 애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조차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약간 그러니까 막 서울 수도권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이. 근데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되게 힙하대요. 약간 이제 물론 뭐 옷차림은 약간 그런 이제 할머니 자켓 입고 뭐 이런 건 맞는데, 할머니도 되게 막 꾸미고 맞아. 막 뭐 잘 뭐 하는데 약간 교과서에 나오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케어 사업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맞는 건데, 그게 이제 AI랑 로봇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이런 건 거의 나이가 80대거든요. 아직은 80대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아직은. 언젠간 올 거예요. 당연히 오겠죠. 근데 아직인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이, 이렇게 인구는 그래도 언제 어떤 수가 얼마나 커질지를 아니까 뭐 그 규모가 300만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시장적으로 좀 열리겠죠. 근데 지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규모가. 그러면 돈은 지금 이 인구 구조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확실히 자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를 열어보면 당연히 고령자, 사실 고령자라고 하긴 조금 죄송하긴 한데 50대 이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50대 이상이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획득한 자산이 실물 자산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많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얼로케이트를 할 때, 이제 얼로케이트라는 거는 뭐 당연히 자녀한테도 뭐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도 뭐 사회가 바라는 바는 좀 젊은 층한테 가는 방향도 아마 생각을 할 거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펼쳐질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오히려 요즘에는 공격적인 투자라던가,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밀레니얼인데 이제 나름 비싼 주택은 아니지만 이제 요즘 대출 규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연끌을 해서 뭐 5, 6억짜리 할게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돈이 많은 거라 할게요. 그러면 현금의 흐름 좋지 않죠, 오히려. 근데 이제 이 사실 자가가 이미 있고 부채는 사실 살면서 이미 다 갚아왔고, 근데 자산 가격은 이제 본인 샀을 때 떴고, 근데 나름 저축을 해서 이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신 거죠. 근데 겉보기에는 엄청 뭐 이제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잘 못 산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현금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데 부동산을 다시 들어가기에는 본인의 수명이 그렇게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 시장이라던가 투자에 되게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투자를 이제 정말 우리나라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 펀드더라도 해외에서 해외 뜨는 기업들이 이제 그쵸. 쉬는 것도 엄청 많고, 해외 상장. 그렇죠. 해외 상장하는 기업도 많고,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국가에서 뜨고 있냐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오히려 이제 관록이 좀 있으셔서 예. 네, 근데 이게 뭐 수도권에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지역에도 사실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묶인 돈이 조금 적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하셔가지고 현금은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또 아파트 사기 좀 그런 것 같고 지방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자녀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생각도 하다가 투자도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IMF를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대처하는 능력이랑 이런 것들이. 네. 왜냐면 저 상반기일 때 그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부동산 자산을 노후층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소비를 하질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금융 자산이 돼야지 뭐 연금을 받던가 이렇게 돼야지 그 돈을 쓰게 되면서 내수가 살아난다. 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선거철에. 그러면은 그렇게 좀 되는 형태로 가면은 확실히 좀 내수도 살고 다음 우리 또 미래 또 청년층들이 일자리도 또 계속 생기고 그렇게 갈 수 있다 보시나요? 그럼? 네, 저도 그게 사실 이상적인 것 같긴 해요. 예. 예를 들어 그런 자산의 형태들이 유동화되면서 음. 좀 투자 시장이 좀 이제 뭐 활력 있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투자 시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정말 이제 돈만 벌고 남을 시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투자 시장의 방향을 열어서 뭐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전 에너지 쪽도 굉장히 이제 유망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기업에 잘 구성을 해서 이들의 자산이 좀 더 확장적으로 퍼지고 그게 결국엔 저희 기업을 만들잖아요. 예. 이제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줄 거냐는 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정부의 정책으로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전반적으로 그쵸.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임을 알고 사실 여기서도 사실 요즘에 고령자 자산들 뭐 이제 사실 사기한 것도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없어지면서 좀 더 투자 시장이 제대로 돼야만 오히려 이런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증시나 이런 주식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하게 부동산처럼 안정감 있게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 이게 더 많이 이전되면서 그쵸. 네.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러면 수혜주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떤 거죠? 증권사네. 할 수 있는 ETF 커져야 될 거고, 음. 이제 퇴직연금 다른 거 많아질 거고, 은퇴자산 계속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은 수혜주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지니까. 예. 이제 거기서 아마 상품 구성을 정말 제대로 하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뭐 해외에서 정말 어떤 사업들이 괜찮을지 그리고 심지어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성으로도 사실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어떤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면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안에는 좀 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네. 이게 뭐 사실은 일자리 줄어들고 일자리 키워되고 이런 과정은 사실은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보니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실 우리보다 고령을 일찍 겪었고 근데 저도 물론 일본은 우리랑 상황이 달랐던 거는 맞지만 그 대면 서비스, 금융사의 대면 서비스나 비대면 서비스의 이 시프트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봤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확실히 그 자산의 규모가 있는 분들이 거기도 고령자였고 거기 이제 사실 연금의 형태가 좀 좋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대면 서비스를 좀 1대1로 제공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대면으로 적용할 건 확실히 적용을 하되 이제 대면으로 가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좀 잘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 비서 서비스 같이. 이제 아까 대면을 손한댔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으면 어플로 비행기 예약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물어보시죠. 예, 그죠? 물어봐야 되는데 자녀 옆에 있어야 물어보면 서울 갖고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오면서 이거 좀 비행기 좀 예약해봐. 이제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뭐 대화 좀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대면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휴머노이드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면 휴머노이드가 이게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아마- 아, 테슬라 가야 되겠다 다시. 아마 오히려 그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 고령자일수록 오히려 AI라던가 그러니까 AI 인형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정말 귀여운 인형인데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더 훨씬 더 대화를 많이 해보신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도 데이터가 엄청 쌓였을 거고,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만약에 거기가 이제 진짜 완전한 인공지능이 되면 거기서 예약을 해주지 않을까? 그쵸. 항공사랑도 연계시켜서 할 수도 연결시키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뭔가 돈과 관련된 것만큼은 상담 그쵸. 서비스는 그렇게 갈 수 있는지는 대한 수용성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밀레니얼 나이가 들면 몰라도
약간 조금 꺼려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은.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그러게 아까 그런 AI의 수용성을 보기에 우리나라가 되게 적합한 나라일 수도 있겠네요. 아,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산업들도 있잖아요. 워낙에 또 제조업 그렇죠. 강국이고 또 최근에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K-팝, 뭐 K-푸드 음. 이런 것들의 위치도 인구 구조와 상관없이 계속 공고해질까요? 일단 식품에서 먼저 맞는 거는 내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요. 왜냐면 해외를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 맞고 이미 해외가 더 크죠. 근데 그거는 맞지만 결국은 식품의 그 맛을 내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원료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람 입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식량, 뭐 어떤 식 관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사라지는 게 새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삼재끼가.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재벌 회장님이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비싼 걸 먹더라도 하루에 3끼씩 먹는 그쵸, 거니까. 그쵸. 예. 뭐 5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없어진다고 해서 객단가를 한 명은 다른 데 전가시킬 수가 없는 산업이니까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수에서는 아마 지금 고민이 너무 깊고요. 네. 근데 글로벌로 그럼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구성을 다시 하죠. 그래서 아마 책에 소개된 내용도 그런 고민을 하던 기업이 내수가 지금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언제 더 본격적으로 어려워질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 그 기점으로 역산을 했을 때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냐? 아, 수출용 공장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구나. 근데 수출용 공장이 돼? 뭐 내수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장을 좀 이제 해야 되면 수출이 디폴트잖아요. 예. 그러면 생산은 자동화가 좀 네. 이제 되고 있는데 물류의 자동화가 됐을까? 음, 물류는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쿠팡 사람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언젠간 네. 또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시점으로는 이게 내수가 줄어드는 게 빠르다면 우리 먼저 대비해야 되는 거고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생산에 어느 정도 자동화일 거고 물류의 자동화 좀 뒤로 온다면 차라리 물류적으로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이제 입지를 바꾸되 사실 그래도 사람이 필요는 하잖아요. 그럼 배우 인구가 한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는 유지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아마 이제 좀 찾아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 정도 급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광역시 중심은 어렵고 네. 광역시에서도 조금 변두리 지역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아산도 네. 사실 거대한 수도권의 사실 그쵸, 이게 그쵸. 그 끝쪽인 거고 네. 부산의 강서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대구가 지금 뭐 신공항 이런 건 안 됐지만 뭐 대구도 결국에는 노력하는 게 바로 거기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거를 모색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따라가는 거죠. 도요타도 그때 이후로 해외로 넘어가면서 해외 공장 쫙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과 내수를 잡으려고 이제 바깥에서 잡잖아요. 안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수출 위주로 나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좀 해외로 나가는 전략들을 많이 쓸 수 있겠네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일본과 그 상황은 다를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조금 일찍 그래서 저희가 힘들죠. 일본이 나가 있는 시장에 저희가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그쵸. 사실 뭐 가전이나 이런 데서는 나름 이제 앞섰지만 사실 도요타는 여전히 또 도요타이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열심히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지만 역시 그 헤리티지 아성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일본도 결국에는 아마 내수에 걱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1억이라는 인구라는 거는 조금 다른 규모 같아요. 그래도 꽤 고령화가 됐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인구가 버텨주는 그 물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쵸. 좀 저희랑 상황이 다른 거고 오히려 아마 인구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거고 생산 단가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커서 먼저 나갔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수혜를 받은 거죠. 고령화되는 예.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아마도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 사실 나가는 이미 사실 내수가 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쵸. 뭐 안 그랬으면은 저희 다 내수를 했겠죠. 근데 이미 수출 나라잖아요. 수출형 나라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뭐 5천만 정도 될 것 같다는 건 다들 알았을 거고 그 이유를 대비해서 나갔을 건데 수출이 아니라 아예 해외까지 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간 그 나라 현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결국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수는 이제 현지인이 될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좀 덜 고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에서 예전 같은 뭐 그런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그걸 진짜 감당해야 되나? 결국엔 그게 또 내수를 죽이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자. 느려지는 건 다행인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전략을 짜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